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극초음속입니다. 화송 20이라는 신형 ICBM도 공개됐죠. 미국은 이란을 때렸는데 북한은 미사일을 쏩니다. 이 타이밍 우연일까요? 지금부터 세 나라의 계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발사된 두 개의 극초음속 발사체가 동북부 내륙 목표물에 정확히 적중했다. 극초음속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무기죠.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화송 20. 이게 진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북한은 단순히 과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술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요.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나발뉴스는 북한이 신형 미사일 구축함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장과 센서가 개량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바다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지금 이걸 보여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타이밍이 묘합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 시기, 미국은 이란을 폭격했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미국과 북한,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는 뭘까요? 미국은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대치 중이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고 인도, 태평양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까지 미사일을 쏘면 미국의 대응은 예측 가능합니다. 첫째,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더 배치할 겁니다. B-52 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둘째, 동맹 강화입니다. 한국, 일본과의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추가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억제와 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대화보다는 압박이 우선될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 강경 대응.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면 대화는 없다.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트럼프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협상을 선호하니까요. 두 번째 옵션, 역설적 접근.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우리 관심을 끌려는 거다. 그럼 만나서 해결하자. 2019년처럼 극적인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 미사일은 서울을 겨냥할 수 있고 미국은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중국은 자제를 요청합니다.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항상 비슷합니다.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히 대응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군사적 억제력 강화입니다. 한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는 징후를 포착하면 선제 타격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은 요격하고 공격당하면 응징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한국도 자체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무포, 해성3 같은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사거리 제한도 폐지됐죠.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면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외교적 공간 확보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려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풀려면 결국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또한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대화해야 하니까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억제와 대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제 국민 안심시키기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전쟁 나는 거 아냐? 대피해야 하나? 정부는 우리 방어 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서도 안 되죠. 그렇다면 한국의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이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억제력 확보, 중국을 통한 북한 설득, 미북 대화 재개 시 한국의 중재 역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 관계고 북한은 한국을 무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반도보다 중동에 더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먼저 북한을 봅시다. 북한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격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 화송 20 ICBM, 신형 구축함. 이건 단순한 과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론 북한은 다른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대화해주겠다는 태도예요. 미사일을 쏘는 건 일종의 주목 끌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한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백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북한은 우리 없이도 너희가 더 불편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급하지 않아요.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솔직히 골치가 아픕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대치하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까지 미사일을 쏘면 전략적 자원이 분산될 수밖에 없죠. 미국의 딜레마는 명확합니다. 북한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 긴장이 고조되고 그렇다고 대화를 제안하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한적입니다. 군사행동? 너무 위험합니다. 추가 제재? 중국과 러시아가 막습니다. 결국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BO-12 핵잠수함을 보내서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요.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미국이 중동과 유럽에 집중하면 할수록 한국과 일본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한국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 미사일의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있으니까요. 서울은 북한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게 필수입니다. 삼축 체계를 완성하고 자체 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도 대응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북한이 함부로 못하죠. 하지만 동시에 외교적 공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기본이고 중국과의 소통 채널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려면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대화해야 할 테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이 해야 하는 줄타기입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뉴스는 속보를 띄우고 SNS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죠. 정부는 우리 방어 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보 상황을 가볍게 보여서도 안 되고요. 이 균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장 고조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은 약 40% 정도로 봅니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강화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또 반발하고 미사일을 더 쏘겠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긴장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우발적 충돌이나 오판으로 인한 군사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위험한 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우리 강하다를 보여주려 하고 미국은 우리 약하지 않다를 증명하려 하고 한국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를 보여주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을 넘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가능성 40% 정도입니다. 북한은 간헐적으로 미사일을 계속 쏩니다. 1년에 몇 번씩요. 한국과 미국은 성명을 내고 제재를 유지하고 압박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요. 대화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냥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우리는 규탄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이 시나리오의 문제는 그 사이에 북한의 능력은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미사일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핵탄두가 더 소형화되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능력이 완성되면 나중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극적 전환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은 가장 낮습니다. 약 20% 정도로 봅니다.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김정은에게 제안합니다. 만나자, 큰 딜을 하자. 그리고 어느 국제회의 자리에서 혹은 판문점 같은 곳에서 깜짝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019년처럼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를 이어주면서 단계적으로 가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고 제안하는 거죠. 북한은 일부 핵시설을 폐쇄하고 미국은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한국은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우리가 꿈꿔온 그림이죠. 하지만 왜 가능성을 20%로 낮게 봤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결국 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세 나라 모두에게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출지, 미국이 대화를 제안할지, 한국이 중재에 나설지 누군가 먼저 움직여야 상황이 바뀝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합의해야 우리가 움직인다고 기다리고 있죠. 이 교착 상태가 깨지려면 아마도 외부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중국의 압박이든 러시아의 중재든 혹은 미국의 전략적 결단이든 아니면 북한 내부의 변화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북한의 능력은 계속 강화되고 국제 정세는 더 불확실해지고
해법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북한의 다음 움직임, 미국의 대응, 한국의 선택, 이 모든 게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 미사일, 어디까지 갈까요? 한국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대화로 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한반도 안보, 계속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